그 올해 5월 달에 그 RTA라고 부르는데요. 두바이 교통국이랑 저희가 생성형 AI 솔루션을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생성형 AI가 아마 챗GPT라고 많이 쓰실 텐데, 챗GPT는 예를 들면 텍스트를 제가 넣고 텍스트를 이제 답을 받는 이런 형태라고 하면, 최근에는 생성형 AI 중에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영상도 같이 들어가고 이제 제가 텍스트로 입력한 것도 같이 들어갔는데, CCTV 영상을 이 AI 에이전트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마치 제가 챗GPT에 입력하듯이 사고 조사 보고서 양식이 쫙 들어갑니다. AI 에이전트로. 그것에 대한 이제 답변을 이 영상 기반으로 AI 에이전트가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사고의 상황은 어떻게 발생을 했고 불이 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소방서에 연락을 해야 된다든지, 뭐 쓰러진 사람이 있다면 병원에 연락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이머전시 레벨도 이제 알려주고요. 이런 걸 이제 두바이 교통국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계약을 해서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퇴근길 라이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AI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 그 AI가 그거 돈이 되나? 그러면은 사실 뭐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AI에도 레벨이 되게 달라요. 이게 반도체도 있고 최종 서비스도 있고 이 중간에 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비즈니스와 기술들이 좀 접목이 되는데, AI로 100억 이상 버신 분을 모셨습니다. 노타 AI의 최명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돈 얘기를 먼저 했던 이유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아, 예. AI로 어떻게 돈을 벌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AI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우리가 거기서 뭐 3만 원씩 내는 거 그걸 주로 네네.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면은 엔비디아 그 GPU 파는 거, 네. 그러면 반도체 파는 거하고 서비스 파는 거, 네. 딱 요까지는 알겠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하실까? 그래서 100억 팔았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아, 예, 예. 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일단 노타 AI라는 이름이 특이하네요. 아, 네, 네. 예. 아, 예. 저희 노타는 왜 노타냐, 이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좀 놀라시겠지만, 네, 노오타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오타? 저희, 네, 오타. 네, 그 정말 그 오타? 키보드 예, 오타? 키보드 오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저희가 처음에 2015년에 창업할 당시에 저희가 노타 키보드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노타 키보드 어플리케이션? 네, 그러니까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요? 네네, 예, 스마트폰 키보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제 오타를 이제 AI로 줄여주는 키보드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공부하던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머신러닝 모델, 그 당시에는 이제 AI라는 말보다는 머신러닝이란 말이 더 많았었는데, 예.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스마트폰에서 구동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되게 좋은 이런 스마트폰이 아직은 없을 때, 갤럭시 S6, 7 뭐 이럴 때였다 보니까 좀 이런 AI 모델이 구동되기보다는 이제 그때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쓰는 것들이 훨씬 많았고, 근데 이런 터치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뭐 개인 정보도 있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등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보내는 건 이제 개인 정보 문제가 있어서 다 스마트폰에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됐거든요. 예. 근데 노타 키보드가 뭐예요? 아, 오타를 이제 AI로 줄여주는, 잡아주는 키보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은 많이들 쓰고 있는 게 뭐 삼성전자 아니면 애플 이런 데에서 만든, 이제 제조사에서 만든 스마트폰 어플을 쓰고 있는 건데, 이제 당연히 다 저희가 그 당시에 많이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사람들별로 다 쓰는 패턴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오른손만 쓰는 사람, 뭐 왼손만 쓰는 사람, 또 이제 오타가 나는 패턴들도 좀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타 치는 게 패턴이 있다고요? 사람마다? 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AI로, 뭐 정확히는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켜서 이제 저희가 좀 개인화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때 저희가 썼던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평소대로 사용하면 2주 뒤에 오타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노타 키보드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막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주로 어떻게 오타 치는지를 얘가 패턴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걸 학습해서 제가 약간 왼쪽으로 누르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걔를 네. 옆으로 살짝 옮겨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가 누르면 알아서 인식하는? 인식부를 조금씩 바꿔줘서 이제 네, 그렇게 조정을 해줬습니다. 네. 이게 몇 년도 일이에요? 2015년 일이죠.
예. 어. 정확히 14년부터. 예. 그러니까 노타 키보드로 시작을 하셨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네. 하다가 이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위에서 그게 구동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구동하려면 이제 뭐 발열도 스마트폰은 되게 중요하고 또 전력 배터리 엄청 많이 쓰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경량화해서 그 모델이 구동이 돼야 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때는 경량화라는 말보다는 어떻게든 우겨 넣자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델을 이제 작게 만들고 경량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그래도 나름 AI를 좀 잘 하는 친구들인데 그래도 앞으로 AI가 많이 보편화될 때 우리가 해도 좀 어려운 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술로 그 사업화를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AI 모델 경량화, 최적화 이런 기술로 지금은 현재는 아이템을 피봇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네. 경량화를 가지고 100억을 버셨다고요? 네, 뭐 저희가 뭐 그거는 맞는데, 네, 근데 뭐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네. 건 별로 강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네,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모델이 있고 서비스가 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반도체가 있고 서비스가 있으면 여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를 사면은 돈 내야 되는 건 알겠고, 네, 네. 서비스를 이용하면 돈 내는 건 알겠는데, 네. 경량화라는 거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는 두 가지 비즈니스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네츠프레소라고 하는 이제 AI 모델을 이제 특정 반도체 칩에 맞게 최적화해 주는 개발자 도구가 하나 있고요. 일단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 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AI 모델이 결국에는 뭐 좋은 AI 모델, 뭐 챗GPT 등등 많은 이런 AI 모델들이 나오는데 그런 AI 모델들이 결국에는 어떤 반도체 칩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AI도 하나의 소프트웨어고 그럼 그 소프트웨어는 어떤 하드웨어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 하드웨어는 뭐 모바일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뭐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AI 모델의 성능은 그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에 많이 좌우가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AI 칩을 쓰는지 아니면 메모리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AI 모델을 거기에 맞게 경량화하고 최적화해서 쓰지 않으면 뭐 비용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열이 되게 심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뭐 이제 느리게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나오는 뭐 생성형 AI 같이 좀 모델이 크고 무거운 고성능 이런 것들은 좀 경량화나 최적화해서 쓰지 않으면 비용 문제에 상당히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좀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서 저희는 여러 AI 모델과 반도체 사이에 간극을 메워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있고 내가 모델이 있으면 이 모델을 반도체로 돌리려 그럴 때 잘 돌아가게끔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네. 일종의 이제 접합제 같은 맞습니다. 역할을 좀 해주는 건가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쓰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이런 그 뭐 이제 개발자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 칩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뭐 그거는 뭐 CPU, 뭐 최근에 나오는 NPU, GPU 이런 것들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엔비디아나 뭐 퀄컴 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이런 기술들에 투자를 하고 또 기업들을 인수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접합제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이 사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반도체 만드는 사람이 사서 제공하는 거예요? 양쪽이 다 가능한데요. 이제 저희는 현재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비전이 모든 전자기기에서 AI를 쓰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건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모든 반도체 회사들에게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회사가 있고 네. 노타 AI가 있고 네. 그럼 노타 AI가 제공하는 걸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얘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제 본인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그 소프트웨어에 예를 들면 AI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AI 기능이 뭐 이 반도체 위에서 잘 돌아가게 하려면 이제 이 모델을 최적화하고 경량화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이 개발자 도구를 사용을 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자 도구. 네,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를 개발자분들이 사용해서 자기네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 반도체에서 잘 돌아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반도체 회사들이 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자기 반도체에서 잘 돌아가야 내가 반도체를 팔 수 있으니까 그 도구를 사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예, 맞습니다. 거죠? 네. 이게 이름이 네츠프레소? 네. 뭐 혹시 어느 반도체 회사가 이런 거 사용하고 있는지 좀
힌트를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이게 아까도 제가 기자님께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B2B로 또 이게 보안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아주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고 있는 회사들은 뭐 엔비디아나 뭐 퀄컴 그리고 뭐 한국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일본의 르네사스 뭐 이런 기업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아니, 그 하드웨어를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네.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 순위 나열해 달라는 게 아니라 네네. 노타랑 같이 일하는데. 네, 뭐 삼성전자도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암이라는 반도체 회사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의 르네사스라는 회사도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담 삼아서 말씀드렸던 건데 퀄컴 네. 엔비디아랑 다 같이 하고 계신다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퀄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퀄컴 AI 허브라고 해서 이제 자체 또 개발자 그 생태계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AI 모델을 최적화하는 플랫폼으로 저희 네츠프레소가 같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퀄컴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그 플랫폼 위에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는데 네. 거기 노타가 경량화 시켜주면 네. 그 프로그램이 스냅드래곤 위에서 굉장히 잘 돌아가고 그렇죠. 뭐 그런 네, 거죠. 거기에서 훨씬 잘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 와 근데 네, 퀄컴이 노타 거를 쓴다는 거는 네. 퀄컴보다 노타가 그걸 더 잘 만든다는 거죠. 뭐 그렇게 말하면 되게 싫어할 텐데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퀄컴도 굉장히 잘하고 저희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는 완전 이쪽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회사고 퀄컴에서도 이제 많은 일들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개발자 생태계를 좀 넓히기 위해서 이제 AI 생태계를 넓히기 위해서 이제 저희 같이 이런 것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 회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넓혀가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 엔비디아의 GPU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누군가 만들려고 하면은 노타가 제공하는 그 경량화 솔루션을 써서 올라온다는 건가요? 정확히는 엔비디아에서 뭐 지금 이미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뭐 저희가 특별히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는 잘 돌아가는데 특히 이제 엣지 디바이스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슨이라고 하는 이런 엣지 디바이스 그 또 패밀리가 있어요. 그럼 엣지 디바이스들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모델이 좀 크고 성능 좋은 이런 생성형 AI 모델들은 아무래도 메모리가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잘 안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좀 특정 연산들은 조금 잘 안 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비효율적으로 동작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에게 제공했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제공해주는 케이스들이 꽤 있었습니다. 와 근데 퀄컴, 삼성전자, 그러니까 일단 퀄컴, 삼성전자라 그러면은 그 애플 실리콘을 제외하고는 안드로이드에 거의 다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네, 일단 저희가 모바일만 특화해서 하고 있는 거는 아닌데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는 게 사실 모바일 외에도 뭐 자동차도 있고 또 뭐 요즘에 랩탑 같은 AI PC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최근에는 피지컬 AI라 그래서 로보틱스도 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칩이 다 제각기 달라서 이제 뭐 약간 또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AI 모델들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하는 거는 꽤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죠. 근데 암은 반도체를 그 설계만 하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암에서도 그 최근에는 뭐 NPU 중에 뭐 에토스 U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자체 마이크로 NPU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GPU나 이런 여러 가지 암에서는 다양한 칩을 하고 그 IP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IP 위에서도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칩이 돼서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I 모델이 붙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IP에서 성능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AI 모델들 특히 그쪽에서 성능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이렇게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할 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플랫폼을 네츠프레소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 이제 NPU나 이런 데서 AI 모델 성능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도 같이 테스트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표님께서 나와서 설명을 해주셔서 알았던 거지. 이게 평소에는 알기가 되게 힘든 업종이긴 하네요. 네, 아마 저희 가족들도 잘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쓰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실은 노타의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한 분야는 아까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AI를 잘 돌리기 위해서 개발자들에게 주는 플랫폼. 와,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점유율이 세계 1등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는 그러길 바라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그 부분에서의 이제 국제 표준이 됐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암 들어가고 삼성전자 들어가고 퀄컴 들어가고 엔비디아 들어가고 하면은 그 르네사스는 뭐 자동차 쪽에서는 워낙 르네사스에는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와, 진짜 잘해서 정말 우리나라도 암 같은 회사 하나
있으면 아,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저희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네, 국위선양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제가 그 이 분야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그러니까 모델을 경량하고 최적화한다는 게 사실은 그 안에 빠져 있는 얘기가 뭐냐면 모델을 경량하고 최적화하면서 성능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예. 성능은 막 팍팍 떨어지는데 모델을 경량하고 최적화하는 건 사실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모델 성능을 잘 유지하면서 작게 또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 때 그럼 이제 모델을 또 뜯어 고쳐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한데 그때 보면은 생각보다 이 성능이 되게 민감해요. 이 AI 모델이. 그래서 동일한 AI 모델이더라도 이제 어떻게 그 모델이 짜여졌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고 또 심지어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했느냐에 따라서도 성능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계에서는 뭐 제일 많이 좀 하는 얘기가 이 분야를 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반도체에 정말 많은 모델을 해본 사람들이 제일 잘한다. 약간 뭐 손에 얼마나 흑을 많이 묻혀봤는가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는 30개 이상의 반도체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뭐 영상 인식 이런 컴퓨터 비전부터 뭐 최근에 생성형 AI 같은 LLM 뭐 이런 모델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도 한 10년 가까이 이런 기술이 사실은 각광받기 전부터 해왔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고객들이 볼 때는 조금 더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와, 전 제가 좋아하는 그 기름 냄새 나는 AI라고. 네. 그러니까 수많은 네. 시행착오를 거치며 거기서 적절한 점을 찾아가는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그 뭔가 공장 냄새 나는 그런 느낌인데 대표님 말씀에 그 기름 냄새가 확 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가장 좀 뿌듯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희의 제품을 보고 약간 이 회사는 이 일을 진짜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가 티가 난다라는 피드백을 주신 되게 전문가 분이 계셨는데 그럴 때 제일 좀 크게 네,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삽질 많이 해본 티 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실수 저런 실수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노하우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 네, 그런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뭐 온디바이스에서 동작하는 AI 이것도 저는 사실 네. 그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이 좀 자본 시장에서 너무 쉽게 소비되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게 막 초거대 모델은 엄청나게 큰데 네. 그 엄청나게 큰 모델을 뭐 온디바이스에서 하는 건 불가능하고 저 솔직히 뭐 온디바이스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 AI도 아닌 것 같은 거를 갖다 넣고서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노타에서 하고 있는 그 온디바이스를 좀 사례 중심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온디바이스 AI라는 거는 아마도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기존에는 클라우드나 서버 기반의 AI를 이제 스마트폰 내지는 뭐 자동차 등등 이런 데에서 바로 구동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큰 차이인데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사례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블랙박스 뭐 이런 데에서도 뭐 기존에는 이제 영상만 계속 이제 서버로 보내고 영상에서 처리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블랙박스 안에서 예를 들면 뭐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라든지 부주의 운전이라든지 뭐 흡연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그 운전자가 운전하면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한다든지 등등 이런 다양한 이런 식별 기능들을 이제 그 블랙박스 안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좀 상용 트럭 같은 거를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상용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분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 또 되게 불만도 많이 생기고 근데 그런 걸 그냥 계속 모니터링은 하는데 이걸 서버나 이런 데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디바이스 안에서만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주의 운전이나 졸음 운전 같은 게 생겼을 때만 이제 그거를 알림을 이제 회사 측으로 주는 형태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안전상으로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특히 정유차나 이런 것들은 한번 사고가 나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온 디바이스로 돌아가는 사례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집에 들어가는 도어락 이런 데에도 요즘에는 이제 도어락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 막 되게 고전력의 디바이스가 아니고 그냥 AA 배터리 몇 개만 넣어도 배터리 동작하는 몇 개 되게 있는 거죠. 저전력 코드도 안 꽂아 쓰는 맞습니다. 건데. 되게 저전력 디바이스인데 그런 데에서도 좀 이제 사람의 얼굴 인식이 될 정도의 조금 고성능의 이런 AI 모델도 되게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된다고요, 그게? 네, 그렇게 실제로 아파트에 지금 네, 좀 몇 아파트에는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 연결이 안 돼 있는 도어락인데 네. 이 주인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맞습니다. 도어락이라고요? 네, 네. 그걸 배터리 몇 개로 네. 구현을 하신다고요? 네, 네.
뭐 그런 것도 오.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교통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CCTV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CCTV가 기존에는 그 영상들을 다 관제센터로 보내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관제센터에선 그걸 모아두기도 하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CCTV랑 연결돼 있는 옆에 있는 조그만 디바이스에서 이제 그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면서, 예를 들면 차량이 몇 대가 지나가는지, 뭐 그 차 종은 어떤 것인지, 뭐 우회전하는 차량, 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차량과 보행자가 이렇게 보통 니어미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실시간으로 다 인지를 해서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이제 뭐 관계된 그 기관에다가 이제 연락을 해주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도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CCTV들이 거기 그냥 뭐 때 지금은 카메라 녹화해가지고 서버로 보내서 그냥 녹화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돌려보고 뭐 이런 건데, 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그 CCTV가 거기서 그 차 몇 대 지나가는지 막 다 세고 막 그러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CCTV 자체에서 이제 그런 AI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CCTV 좀 옛날 CCTV들은 그런 기능이 애초에 안 들어있다 보니까 그 옆에 조그만 디바이스들, 막 큰 서버 말고 조그만 디바이스들을 달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그런 거를 해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 뭐 한 1000개 이상 교차로에 이런 솔루션을 뭐 국내외에 많이 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꽤 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사고 같은 경우는 예. 실시간으로 굉장히 빨리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서버로 보내고 이런 약간 지연 시간이 생기는 것보다 그거는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알아야 뭐 골든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런 좀 온 디바이스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좀 필요성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외면은 해외에도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최근에 그 올해 5월 달에 그 두바이 AI 위크에서 두바이 교통국, 그 RTA라고 부르는데요. 그 두바이 교통국이랑 저희가 생성형 AI 솔루션을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생성형 AI? 예,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통국에서 과연 이걸 왜 할까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는 이런 생성형 AI가 아마 챗GPT라고 많이 쓰실 텐데, 기존에는 이제 챗GPT는 예를 들면 텍스트를 제가 넣고 텍스트를 이제 답을 받는 이런 형태라고 하면, 최근에는 생성형 AI 중에 VLM이라고 해서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영상도 같이 들어가고 이제 제가 텍스트로 입력한 것도 같이 들어갔는데 이제 결과를 텍스트로 받아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CCTV 영상을 이 AI 에이전트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마치 제가 챗GPT에 입력하듯이 사고 조사 보고서 양식이 쫙 들어갑니다. AI 에이전트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제 답변을 이 영상 기반으로, 사고 영상 기반으로 AI 에이전트가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CCTV가 보고 있다가 네. 교통사고가 이렇게 났어. 네. 그럼 얘가 보고 있었어. 그러면은 교통사고의 어떤 그 설명하는 문서가 있어. 네. 그러면 내가 본 그 영상과 이 문서를 조합을 해서 사고 보고서를 써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사고의 상황은 어떻게 발생을 했고 네. 또 예를 들면 불이 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소방서에 연락을 해야 된다든지, 뭐 쓰러진 사람이 있다면 병원에 연락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이머전시 레벨도 이제 알려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런 걸 이제 두바이 교통국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계약을 해서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들어가셨어요? 예,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두바이에. CCTV를? 예. 그러면은 CCTV는 있고 저희는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CCTV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큰 장점입니다. 네. 그쵸. CCTV를 새로 바꾸라 그러면은 맞아요. 좀 네. 힘들 건데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써도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럼 교통경찰 하시는 분들도 이게 나중에 에이전틱 AI 같은 거 발전하면은 지가 네. 보고 사고 났으면 소방서에 지가 전화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까지도 연결하는 게 이제 저희의 큰 그림이고, 지금 현재는 좀 약간 현실적으로는 이렇게까지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고가 나면은 그냥 뭐 사고가 나는 것도 나는 건데 그쪽으로 계속해서 차량들이 올 거잖아요. 예, 그럼 계속 막힐 텐데 그것에 대한 예를 들면 어떻게 좀 돌아가라는 이런, 왜냐면 거기 GPS 정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라는 것까지 예를 들면 뭐 구글 맵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동을 해서 이제 그런 뒤에서 오는 차들에게 여기 사고가 났으니까 다른 데로 어떻게 돌아가라는 이런 알림까지 해주는 것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쓸 곳이 많네요. 예.
그러니까 네. 저는 AI를 가지고 뭐 할까 그래서 저는 뭐 문서 작업이나 하고 네, 뭐 네. 그림이나 좀 그리고 네. 근데 이거를 어디다 쓸까 했을 때 항상 뭐 모든 곳에 다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오디오라 그러면은 한 군데 또 얘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얘가 보고 있다가 사고 나면은 이걸 GPS 신호 넣어가지고 저 내비게이션들에다가 쫙 알려줘가지고 네. 야 여기 사고 났으니까 딴 데로 돌아가 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네. 와 이거 좋은데요? 아, 네. 앞으로 좀 많이 더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기존의 CCTV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거. 네. 그리고 막 진짜 뭐 그런 CCTV를 만든다 그래놓고 막 되게 비싸가지고 아, 네, 맞습니다. 네. 사용 못하게 되면 별 의미 없는 건데 그냥 네, 정부 네. 시범 사업이나 조금 하다 말 텐데. 네. 근데 그거 비쌉니까? 이거 CCTV 옆에 솔루션 붙이면? 그게 뭐 아무래도 이제 서버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가지고 있는 원체 핵심 기술 자체가 이런 걸 잘 경량화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이제 디바이스에서도 그런 좀 고성능의 AI 에이전트나 솔루션이 구동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라서 그런 쪽에서 확실히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루션이 네. 경쟁력입니까? 경량화가 경쟁력입니까? 정확히는 경량화가 경쟁력이고 솔루션은 이제 경량화를 기반으로 한 이제 저희 사업 아이템이죠. 예.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네. 솔루션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네. 얘를 얼마나 그 저렴한 비용과 저렴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느냐가 사실 이게 AI가 실제로 대중화가 되려고 그러면 저는 이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사실 지금 뭐 진짜 GPU 때려 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어지간한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근데 경량화를 하면 네. 실제로 비용이 많이 줄어요? 예,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경량화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온디바이스 쪽의 수요가 저희한테는 상대적으로 좀 많아서 좀 온디바이스 AI만 하는 회사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클라우드 쪽에서도 이 경량화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 고객사 중에는 이제 AI 서비스를 이제 다양한 다수의 CCTV를 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분석하는 이런 그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안전 관리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 클라우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또 렌탈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그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얼마나 오래 빌리냐 이걸로 비용이 결정되다 보니까 이제 동일한 그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싶으면 인스턴스를 바꿔주거나 해야 되거든요. 더 저렴한 걸로.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뭐 100 쓴다. 근데 네. 50 쓰는 걸로 바꾸면 비용이 확 떨어지는 그쵸. 그런 구조죠.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을 잘 유지하면서, 즉 이제 서비스 레벨을 잘 유지하면서 훨씬 이제 좀 저렴한 인스턴스를 써도 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월 한 1,300불 정도씩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내던 돈을 지금 이제 한 400불 정도로 줄여서 한 달에 한 900불 이상씩 이제 계속 이제 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생긴 거죠. 1,300불 가다 900불. 400불이 돼서 이제 900불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1,300불 거다가 400불이 됐다고요? 네. 그러면 그 정도 돈 받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 900불 중에 이제 일부는 저희한테 내기는 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비용을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돈을 내더라도 여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부 비용은 저희한테 내지만 그래도 비용을 확실히 줄여서 또 이게 매월 나가는 돈이니까 사실 한 번만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월 나가는 거니까 사실 이게 뭐 몇 년치가 예를 들어 쌓인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거죠. 와, 근데 진짜 이게 어쩌면 이렇게 어떤 솔루션을 이용하는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솔루션이 이렇게 다양하진 않으니까 좀 덜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경량화라는 건 어떤 솔루션을 들이밀더라도 경량화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솔루션 업체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솔루션하고 경량화를 같이 붙여서 하시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이런 거 솔루션 있는데 경량화 좀 같이 하시죠.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예, 사실 저희가 이 솔루션 비즈니스를 하게 된 것도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가 이런 경량화나 이런 것들을 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기업들이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AI를 잘 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그냥 뭐 AI를 잘 하시니까 우리가 돈을 드릴 테니까 이런 솔루션까지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면 안 돼요? 라는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둘씩 빌딩을 해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는 뭐 만들어 놨는데 안 팔 필요는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 둘씩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솔루션 사업으로 이렇게 좀 커지게 된 거였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네. 옛날에 그 엔비디아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그 자율주행 그 왜 하시냐고. 예, 예. 그 자율주행을 하면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그걸 하는데 반도체 회사가 자율주행을 하니까 선 넘는 거잖아요. 네. 그래갖고 아니 그 반도체 그렇게 볼 파는 수 사람이 있죠. 예. 그 자율주행 솔루션까지 제시를 하면은 완성차 입장에서는 그 두뇌를 내놓으라는 건데 이거 못 주겠다 그랬더니 그때 엔비디아 분이 아니 우리는 반도체만 했으면은 좋겠는데 네. 그 솔루션을 못 만들더라. 네, 그래갖고 네. 우리가 부득이하게 솔루션까지 만들어서 네. 반도체만 필요하신 분은 반도체 사시면 되고 솔루션까지 필요하신 분은 솔루션까지 사시면 된다. 뭐 이런 네네. 식의 얘기했는데 노타도 약간 그런 것 같네요. 네, 저희도 이제 당연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기업으로서 하지만 돈은 계속 벌어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고객들의 저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좀 비즈니스가 이렇게 약간 양쪽으로 넓어지게 됐습니다. 네. 아까 매출 중에 이 비중은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올해 매출 기준으로 한 111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한 45억 정도 그러니까 45% 정도가 지금 네츠프레소 플랫폼 비즈니스 매출이고요. 그리고 한 55% 정도가 솔루션 매출입니다. 와, 한 반반 정도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독일하고 미국에도 법인이 있으세요? 네,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아이템을 가지고 막 비즈니스를 해 나갈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술에 대해서 2018년, 19년 이때는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많지는 않은데 근데 그때는 정말로 없었고 그때는 되게 사실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그 MWC라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는 이제 전시회에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는 당연히 원래부터 노타 키보드를 했었으니까 좀 쉽게 말해 사무실에 노는 스마트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서 그 스마트폰 위에서 AI가 온 디바이스로 돌아가는 것들을 시연을 했는데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게 이 딜로이트 컨설팅이라는 데에서 이제 좀 그런 데에서 VIP들을 데리고는 투어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예. 그 투어를 하는데 그 4일 동안 투어에 항상 첫 번째 그 차례를 저희 회사를 왔었어요. 스타트업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당시 파트너 딜로이트 컨설팅의 파트너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여기 있는 모든 기업이 다 클라우드에서 AI를 어떻게 쓰는지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 회사만 클라우드가 없어도 AI를 쓸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때 GDPR이라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EU에서 굉장히 세게 많이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클라우드에서 AI를 쓰는 것에 되게 우려를 많이 하던 시기로 알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지만 유럽에서는 이 기술이 되게 중요하게 쓰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이제 유럽에도 오피스를 만들게 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반도체 회사들이랑 같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들의 일종의 메이저 리그가 미국에 있기 그쵸. 때문에 미국 서부에도 이제 저희 비즈니스 차원에서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그 분야에 네. 대해서는 글로벌하게 어느 정도 티어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저희는 굉장히 이 분야에서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분야를 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조금 앞서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기업들이 결국에는 다 원하는 건 이런 반도체 회사들과의 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일 이제 그 비즈니스가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실제로 이제 성공을 시켜 놓은 사례가 현재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좀 큰 반도체 회사들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들은 저희랑 다른 경쟁사들도 다 비교를 해서 저희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저희가 잘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고객에게 선택을 누가 받았는가로 봤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 말씀 듣다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여쭤봐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 고객사들의 그 수준도 굉장히 높고 그 고객사들이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파는 회사들이잖아요. 삼성전자, 퀄컴, 암, 엔비디아, 르네사스 이런 데는
정말 반도체를 어쩌면 수억 개씩 파는 회사들인데 네. 그런 회사들하고 거래를 하는 것 치고는 매출이 좀 작은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뭐 이제 시작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23년에 한 30몇 억, 그리고 24년에 한 84억, 그리고 올해 한 150억 이렇게 쭉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런 매출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상장 청구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0억에서 80억, 80억에서 150억 높아지는 거는 이게 업체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적용 범위가 늘어나거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솔루션과 이제 저희 제품들이 쉽게 말해 이제 좀 고도화가 되는 시점인 것도 되게 컸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단순히 기술을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제품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품의 좀 완성도가 높아진 부분도 컸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사가 늘어난 것도 컸고요. 이게 결국에는 레퍼런스가 생겨야 그 레퍼런스를 보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저게 실제로 시장에서 임팩을 주네 라고 해서 이제 또 다른 회사들이 생기고 또 다른 회사들이 생기고 이런 거라서 약간 그런 가속도를 좀 탄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퀄컴만 하더라도 모바일 AP를 뭐 전 세계 한 절반은 가져갈 건데 뭐 절반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상당 비중 가져갈 건데 그러면 진짜 많이 쓸 것 같은데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닙니까? 뭐 일단은 뭐 네, 저희는 일단은 그래도 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모바일만 특화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좀 다른 뭐 칩으로도 이제 계속 확장을 해 나갈 거라, 뭐 지금은 조금 작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계속 넓혀 나가게 되지 않을까. 또 그 회사들이 그 칩을 또 한 번만 만들고 안 만드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새로운 칩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에게도 훨씬 기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적 투자사들이 뭐 네이버, 카카오, 뭐 LG, 삼성 이렇게 있던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들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네이버는 이제 저희 처음 창업할 때 이제 투자를 했었던 거다 보니까 사실은 뭐 비즈니스적으로 큰 관련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뭐 이제 처음에 저희 회사를 어떻게 보면 엑셀러레이팅 해준 거에 조금 더 가까웠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네이버에서는 뭐 여기도 출연하셨던 그 이동수 전무님이나 이런 분들께도 조언을, 그 팀에도 조언을 자주 구하고 있고요. 저희랑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유사한데 또 훨씬 또 전문성도 많이 있으신 학계에서 전문성도 많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언도 많이 구하고 있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가 협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LG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AI 솔루션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측면에서 결국 이런 경량화라는 기술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저희 회사에 전략 투자를 해서 같이 뭐 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쟁 기업 대비해서 강조할 만한 부분, 뭐 일종의 해자라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것에 대한 경험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 결국에는 요런 굉장히 많은 칩과 많은 모델들을 다뤄봤다 보니까 요런 뭐 칩 구조 내지는 이런 모델들은 뭐 이런 칩이랑 좀 잘 어울릴 것이다. 이제 약간 예를 들면은 이제 요런 식의 자산들인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정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손에 정말 많은 그 흙을 묻혀야만 알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국 자산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 자산을 이제 일종의 저희 제품에다가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안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저희 회사에서 나가는 아웃풋인데도 이게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플랫폼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노하우를 많이 담아서 이제 어떤 고객에게도 이제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라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게 저희의 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저는 아예 모르는데 네. 그 뭐 중국 업체라든지 뭐 이런 데들도 이런 거 많이 합니까? 중국 업체들도 하죠. 중국 업체들도 하고, 그리고 뭐 중국에는 뭐 사실상 안 하는 회사들이 없는데 중국 회사들도 많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은 좀 그런 뭐 지정학적인 약간 그런 이제 좀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중국 칩 이러고 중국 모델들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미국은 왠지 AI 뭐 다 잘할 것 같은데. 예, 미국에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에도 그렇고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 회사들이 뭐 최근 한 2, 3년 이내에 거의 대부분 이제 인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애플에서도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인수를 했었고, 뭐 엔비디아에서도 인수를 했었고, 뭐 AMD에서도 인수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인수를 했는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인수를 하면서 사실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그만큼 진짜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것도 시장에 좀 많이 알려지게 되었었고 결국에는 이제 그 정도로 좀 큰 반도체 회사들처럼 이런 스택을 잘 쌓으려고 또 수많은 다른 반도체 회사들도 이런 기술의 중요성을 가지고 좀 협업할 곳을 찾는데 생각보다 그런 협업할 수 있는 회사들이 최근에 다들 인수가 되면서 이제 거의 많이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쟁사들이었던 회사들도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뭐 이거 이제 할 수 있는 서드 파티 회사가 노터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수요들이 많이 쏠릴 텐데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줄 정도로 꽤 최근에도 많은 수요들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기도 하겠네요. 이게 접합재라는 부분들에서는 서드 파티로 있겠지만 반도체를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내 반도체를 고객들이 왜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내 반도체 위에 이런 좋은 솔루션이 있는데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모델이 잘 돌아가요. 이게 사실 뭐 반도체랑 패키지로 묶어버릴 수도 있는 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정말 노타가 잘한다 그러면은 다른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가 자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요 일을 하는 업체를 좀 흡수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저희도 뭐 그런 뭐 제안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가장 큰 비전은 이제 모든 전자기기에서 AI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그 말은 저희가 어떤 회사에 인수가 돼서 이렇게 그 종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 칩에만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오히려 이제 좀 다양한 반도체를 다룰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비싸게 사준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겠죠. 네. 어떠세요? 네. 2015년부터 머신러닝 하다가 그 뭐 2017년 이럴 때가 뭐 제프리 힌튼 교수나 이런 분들이 좀 두각을 냈었고 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챗GPT 모먼트가 왔는데 네. 사실 2025년에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는 뭐 소위 이제 알파고 쇼크 전인데요. 사실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게 알기가 좀 상상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도 이런 머신러닝 이런 수업들은 정말 대학원에 가야지만 들을 수 있었고 또 뭐 이런 AI, 머신러닝 이런 거는 생각보다 그 당시는 사실 AI라는 말도 거의 안 썼었고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그 가전제품을 얼마 전에 이제 보러 갔었는데 거기 있는 그 이제 영업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딥러닝이라는 게 나와서 AI가 모든 걸 다 해준다. 막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걸 보고 되게 정말 이 기술이 진짜 이제는 많이 일상 생활에도 많이 보편화가 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저희 같은 기술들이 또 앞으로 중요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좀 더 박차를 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상상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AI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라는 게 저도 항상 이제 그 취재원들을 만나거나 뭐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많이들 물어보셔요. 공 기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 많이 해왔을 거니까 뭐 1번은 이제 남들은 AI 가지고 뭐 해? 그거 하고 AI로 뭘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항상 물어보는데 저보다 훨씬 많은 분이 대표님께 물어볼 거고 네. 대표님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실 것 같은데 한 5년 정도 후 AI는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요? 우선 그 AI가 저희 일상에 훨씬 더 밀접하게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문서 작업하고 뭐 이제 뭐 번역 이런 거 할 때 주로 쓰는 이제 그 정도로 조금 스코프가 적은데 그냥 앞으로는 특히 이제 5년 정도 뒤에는 사실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는 뭐 그냥 저희가 그냥 AI 없이는 무언가를 하기가 아예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이미 챗GPT가 나온 이후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업무에 챗GPT를 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냥 이런 제품을 개발하는 것들까지도 최근에 그 이제 거기 클라우디라는 이제 회사에서도 그 얘기를 한 걸 보니까 거의 뭐 한 90% 이상 심지어 어젠가는 엔비디아에 있는 어떤 엔지니어가 글을 쓰셨는데 이제 자기는 100% AI가 작성한 코드로만 작성을 하고 있다라는 글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거의 그 정도로 이제는
이 사용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문가 레벨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이제 정말 일상에서 또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제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훨씬 더 좀 그냥 AI가 없이는 그냥 AI랑 그냥 더불어 사는 약간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이번에 2025년 CES에서 젠슨왕이 이제 피지컬 AI 좀 보여주면서 코스모스 플랫폼하고 이제 옴니버스 플랫폼 융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월드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서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그러면 저는 그거 보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야, 그거 엄청 무겁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텍스트 데이터 라지 랭귀지 모델 가지고도 지금 헉헉거리고 있는데 이거를 비전을 해서 리얼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키려고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정말 극소수의 테크 기업만 할 수 있는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최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뭐 CCTV에서 가서 숫자 세고 이런 것들이 이게 아기자기하게 여기저기 많이 쓰일 수도 있겠네. 그렇게 완전 빅 모델로 막 이렇게 AGI처럼 안 해도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그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될까요? 이게 뭐 자연스럽게 그냥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전략이랑도 좀 이어질 텐데요. 지금은 아까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모델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가 지금은 되게 큰 화두예요. 네. 뭐 모델 하나하나를.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여러 개의 모델이 모여서 하나의 AI 시스템을 이루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자율주행 같은 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차선도 인식을 해야 되고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보행자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여러 AI 모델이 묶인 하나의 시스템인 건데 이 AI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느냐 이것도 되게 큰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모델 하나하나를 작게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21년도인가 뭐 본인이 어떤 기자가 했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그런 작은 컴퓨터에서 이런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큰 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은 AI 모델 하나를 그럼 앞으로는 AI 모델들이 여러 개가 묶인 하나의 시스템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같이 예를 들면은 AI 시스템들이 여러 개가 묶인 또 큰 AI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라고 했을 때 차 하나가 자율주행 시스템인데 그 옆차도 자율주행 시스템이겠죠. 예. 그리고 당연히 그 앞차도 그렇고 이 AI 인프라도 결국에는 하나의 AI 시스템일 거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돌아다녀야 그러니까 돌아가야 이게 뭐 우리가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또 그거는 그냥 하나의 AI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거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 또 여러 개가 묶인 하나의 시스템 이제 큰 또 하나의 더 큰 시스템 이렇게로 간다라고 하면 아마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계속해서 이 경량화 최적화라는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어려운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에이전틱 AI 쪽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각각 있는 AI들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낸 AI 생태계. 네, 그러니까 뭐 모델 그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A라는 모델도 있고 B라는 모델도 있고 큰 모델도 있고 작은 모델도 있고 막 그럴 건데 그게 이제 그때 뭐 큰 모델은 크게 해서 아까 피지컬 AI 월드 모델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네네. 아니면 그 CCTV에서 쓰는 그런 작은 모델도 있을 거고 네. 그럼 얘네들이 상호 간에 소통을 하는 또 그 플랫폼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죠. 모든 네. 분야에도 경량화는 필요한 거고 그렇죠. 오. 근데 그 경량화가 그냥 하나하나를 경량화하는 걸 넘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경량화를 잘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일 거라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연구 주제로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치. 이거는 개별 모델 경량화의 문제를 넘어서 아예 그 시스템 전체의 경량화를 또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니까. 네. 와, 뭐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아까도 잠깐 중간에 언급을 했었는데 저희는 결국에는 이런 AI가 어떤 디바이스에서건 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가 가장 크게 바라는 일이고 그리고 정말 바라는 바는 진짜 AI가 그런 세상이 왔을 때 AI가 정말 여기저기서 쓰이는 세상이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때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했을 때 뭐 저희가 첫 번째가 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꽤 높은 순위에 이런 회사가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심지어 작은 저사양의 이런 디바이스에서까지 우리가 AI를 쓸 수 있게 됐지라는 기억이 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AI를 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여쭤보고 좀 싶은데요. 말씀하신 거 얘기 들어보면은 뭐 국내 솔루션들도 있겠지만 뭐 반도체 회사들하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미국에도
쪽에 있을 거고 그러면은 뭐 사실 미국, 그러니까 중국은 뭐 사실 약간 통상 문제가 좀 있으니까 좀 그 부분을 약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AI 생태계가 좀 더디지 않습니까? 뭐 저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정부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또 목소리를 크게 지금까지 내 오셨던 분들이 이제 요직에 계시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인풋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AI 생태계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인풋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지원도 생기고 또 뭐 국가대표 LLM이라든지 또 AI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나오면서 그런 생태계를 좀 넓혀가려는 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그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상장 얘기는 제가 오늘 안 여쭤보려고 해요. 아직 그 네네네. 심사 통과가 예, 안 되셨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거 이제 심사 통과 되시고서 이제 정말 투자자들 앞에서 말씀을 해야 되실 때 얘기를 네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지금은 저는 사실 그 AI 솔루션으로 돈을 번다라는 게 일단 되게 신기했었고 예. 그러니까 돈을 이제 못 버는 회사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저는 돈을 번다라는 게 돈 벌어서 부럽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AI를 활용해야 고객의 주머니를 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궁금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반도체 회사들은 그게 당연히 필요할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솔루션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뭐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고 기존에 못하던 역할을 또 하는 것도 있어서 좀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혹시 좀 앞으로 여기랑은 좀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다. 이런 산업을 좀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도 좀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는 이 분야를 제일 처음 할 때, 그러니까 이 AI 경량화, 최적화라는 걸 할 때, 좀 가장 이 기술이 되게 임팩이 클 만한 데가 저는 의료 이런 메디컬 분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그리고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할 때 이제 그 병원에 가서 무언가를 이제 진찰을 받고 뭔가 검사를 하고 할 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문제 없이 조금 더 빠르게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뭐 파악하기로는 그 시장도 굉장히 조금 생각보다는 폐쇄적이고 진입하기가 좀 쉽지 않고 예. 또 워낙에 이제 여러 절차들이 많이 필요한 분야로 알고 있어서 아직은 그 부분으로는 많이 접근을 하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좀 기회가 생겨서 그런 분야로도 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럼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네. 의료 쪽도 일단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서 클라우드 보관하기도 쉽지 않은 분야고 네.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 장비 안에서 솔루션을 내놓기에도 네. 온 디바이스로 맞습니다. 처리하는 게 좋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도 많은데 접근성은 좀 떨어지죠. 네네. 좀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네. 뭐 제가 질문할 얘기는 거의 끝난 것 같아서 혹시 네네. 뭐 우리나라의 AI의 어떤 산업 종사자 아니 혹은 그냥 일반 시청자분들께 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의 존재도 아마도 모르셨을 거고 또 이런 기술의 존재나 이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셨을 텐데 사실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그냥 AI 모델 잘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고 반도체 잘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다. 심지어 반도체는 이제 국가적으로 또 되게 중요한 아젠다기도 하죠. 근데 결국에는 좋은 AI 모델 만들고 또 좋은 반도체 칩 잘 만들어도 결국 이거를 잘 쓰게 만들어주는 아까 그 표현해 주시기로는 이제 그 접착제 같은 이런 거를 잘 만들지 않으면 결국 이 두 개가 따로 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AI랑 반도체에는 절대로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있는 이런 기술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있어서 뭐 저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디바이스에서 AI 기능을 쓰게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좀 이 기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애정을 가져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나중에 만약에 실제로 이런 기술에 관심이 정말로 있으시고 아니면은 나는 이 기술에 같이
몸을 담고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언제든 네, 저희는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노타 AI 같은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모든 곳에 들어갈 거고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데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노타 AI 같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네. 우리가 단순하진 않지만 네. 항상 눈에 보이는 반도체가 있고 서비스가 있었을 때 이 수많은 그 구간에 정말 글로벌 딥테크 회사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꼭 이 반도체 단, 서비스 단만 있지 정말 딥텍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진짜 나중에 알고 보면은 딱 그 구간을 딱 꿰차고 앉아가지고 따박따박 벌어가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네. 전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 아, 그렇죠. 네. 우리 뭐 브로드컴 뭔 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따박따박 돈을 벌으면서 다른 파트너들이 이 회사 말고는 파트너십을 찾기가 어려운 네. 그런 회사들이 정말 그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노타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소비자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해외에서 네.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자본시장에서는 인정받으시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퇴근길 라이브는 노타 AI의 최명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